자, 이 문제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한국이 X1년 초에 주서울에 의결권 있는 보통 주식 30%를 4만 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한국이고 피투자자가 주서울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이라고 하고,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지분법 문제는 무조건 요구사항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게 영업권이죠. 자, 영업권은 투자액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지금 피투자자에 대한 주식을 4만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투자액이 4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투자 시점에서의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73,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장부금액 73,000원. 자, 그 다음에 평가차익을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 73,000원이 공정가치 7만원보다 오히려 커요. 자, 공정가치가 피투자자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크면 플러스의 평가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작으므로 마이너스의 평가차익 3,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가차익이 마이너스 3,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가산하면은 이 금액이 7만원이고 7만원의 30%, 지분율 30%죠. 곱해서 빼면 그 금액이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금액이 플러스이므로 이거는 영업권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그거는 염가 매수 차익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익 이 금액은 순자산 공정가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순자산 공정가치가 7만원이므로 이 계산된 금액 7만원 맞습니다. 평가차익 정의 자체가 이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익인데 여기서는 공정가치가 더 작으므로 마이너스 평가차익이고, 당연히 더하면은 이 순자산 공정가치 7만원과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평가차익을 이제 파악해 봐야 되는데, 투자 시점에서의 마이너스 평가차익, 즉 마이너스 3,000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했는데, 지금 보면 이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3,000원 낮음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평가차익이, 자, 공정가치가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평가차익, 즉 마이너스 3,000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고, 자, 잔존 내용에서 10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결국 3,000원의 평가차익, 마이너스 평가차익이 내용연수 10년이므로 잔존 내용연수 나누기 10년 하면은 300원씩 환입됩니다. 상각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여기서는 X1년 말에 건물의 평가차익이 마이너스 2,700원만큼 존재하죠. 300원만큼의 평가차익이 환입됐기 때문에. 따라서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즉 손상 전의 장부금액을 구해보면 기초 시점에서의 투자액 4만원, 자 플러스 우리가 지분법에서는 투자자산을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투자자산에 대해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해서 최초의 원가가 4만원이죠. 그래서 4만원의 이제 기초금액이고, 자 거기에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죠. 지분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X1년 피투자자의 단기순이익이 만원이므로 만원만큼 순자산이 증가됐겠죠. 기타 포괄이익이 있으면 기타 포괄이익만큼 마찬가지 순자산이 증가할 것인데, 여기서는 기타 포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자, 피투자자가 또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면은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로고. 자, 그리고 평가차익이 상각되는 것만큼은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평가차익이 환입되니까 평가차익 환입 300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평가차익 상각은 빼주되 평가차익 환입은 더해줍니다.
미실현 손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 빼줄 금액도 없어요. 조정할 금액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P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이 X1년 순자산 변동액이 이 금액이죠. 자, 거기에 지분율 30%를 곱하고 영가 매수 차익이 발생했으면 영가 매수 차익을 환입해 줘야 되는데 영업권이 발생했으므로 환입할 금액이 없죠. 영가 매수 차익 환입액이 제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전 금액이 43,090원인데 지금 X1년 말에 이 P투자자 서울 주식의 회수 가능액이 14,000원 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장부금액보다 더 회수 가능액이 낮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돼야 될 금액이죠. 그래서 그 차액 229090이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 금액입니다. 229090 답이 4번이죠. 참고로 이 회계처리를 예시해 놨는데 회계처리 한번 참조하시고, 자, 주의하실 점이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한 손상차손은 원래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에 후속기간에 증가된 회수 가능액은 이 사실상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증가일 것이므로 이 기업회계 기준서, 무형자산 기준서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지만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지금 여기 보면은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해설에 다른 방법으로 구해놨는데 이 장부금액 여기 안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업권은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을 이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만큼 인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수가능액이 14,000원에서 만약에 다시 이 장부금액, 투자주식 장부금액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이 손상차손 인식했던 금액 모두를 전액을 환입한다는 거죠. 원래 이 중에 일부는 영업권이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하는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아야 맞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 자체를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한 손상차손으로 보지 않고 그냥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해서 인식한 손상차손으로 봐서 전액을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한 것만큼 전액을 모두 환입해 준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